스틸리아코스에 의하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아스트랄계로 간다. 우리가 말하는 사후세계이다. 아스트랄계도 물질계이다. 세 개의 물질계를 우리는 체험한다. 죽음을 거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 상응하는 몸을 갖는다. 거친 물질계에서는 현생의 육체를, 아스트랄계에서는 아스트랄체를, 멘탈계에서는 멘탈체로 존재한다. 즉, 죽어서도 몸을 갖는다. 멘탈체가 우주를 창조하는데 관여한다. 천지창조를 신화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신이 창조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외계에서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왔다는 것이다. 멘탈체의 관여는 지적 설계라고 할 수 있겠다. 생명이 누군가 설계해서 의도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사후세계 설명서에서는 마이클 뉴턴의 설명에 의존해서 멘탈체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한다. 뉴턴 박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멘탈체 대신 영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그는 최면술로 피시술자가 전생을 체험하도록 하고 영혼이 별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다. 1. 멘탈체, 지적 설계자로서 우주를 창조하다. 영혼은 환생을 반복한다. 수련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성장해서 진화한다면 영혼이 환생을 거듭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잠에 빠져든다. 영혼은 자기 그룹이 있다. 영혼의 레벨이 올라가면 앞서가는 그룹에 참여해서 공부한다. 교육을 받는다. 예술이나 치유나 창조 같은 전문 분야에도 뛰어든다. 신의 천지창조와는 다르다. 자연의 질서에 관여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을 탄생시킨다. 영혼들이 창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루는 훈련을 한다. 그룹으로 교육을 받고 개별적으로 시험을 친다. 창조 대상을 개념화한다. 그렇다고 영적 에너지로 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세포에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진다. 세포에 에너지를 보내고 분열시켜서 유전자를 배치한다. 영혼의 파동이 아원자 입자를 만든다. 그 전파의 진동 주파수가 물질을 조정한다. 세포가 창조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르까지가 창조 과정이다. 생명의 진화에 관여하는 것이다. 진화의 시간은 몇백만 년이 걸리지만 영혼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다. 창조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별의 생태계를 관리하고 환경을 수호한다. 어떤 식물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특정 동물에게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 식물을 먹게 하고 번식을 조절한다. 환경을 관리한다. 이는 환경 재난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천체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다. 생명을 창조할 때 태양 같은 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태양도 만들 수 있지만 존재의 근원이라 불리는 현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현자들이 우주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영혼들이 존재의 근원과 현재 근접하기 위해 태양처럼 우주적인 것을 만들고 수련한다. 인도 신화에는 현자와 수련하는 영혼과 유사한 존재가 등장한다. 시다스라는 영혼이 그룹을 이루고 우주를 창조한다. 시다스는 완벽하다. 그들의 아래에는 지혜의 영혼인 아라트가 있다. 하나의 영혼만으로는 생명을 창조하지 못한다. 여럿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각자가 세포에 에너지를 보내서 생명을 창조한다. 어떤 영혼은 생명이 살아갈 환경을 형성하려고 구조를 설계한다. 연결된 에너지를 다뤄서 형태와 균형을 맞춘다. 지구 외의 여러 곳에서 창조를 행한다. 영혼은 하나의 별뿐 아니라 우주 창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말했듯이 지구 외에도 창조가 이루어진다. 우주에는 인류 말고도 생명체가 있다. 진화 단계도 제각각이다. 인류보다 그 수준이 높거나 낮다. 아직 수레바퀴를 발명 못한 문명이 있다. 스틸리아코스의 후계자인 코스타스에 의하면 화성인은 인류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화했고 물질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문명은 심령 차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정리 및 결론.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오른다. 세상은 이데아라는 이상향의 그림자라는 이론이다. 각 대상에게는 그 이상이 이데아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인간, 나무, 가해 등의 이상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혼이 생명을 창조할 때 그 대상을 떠올린다. 책에서는 쥐와 물고기를 제시한다. 창조 전에 이미 대상의 형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영혼들도 창조를 반복하고 생명의 형상을 정형화한 걸 수 있다. 이 점을 외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 지적 생명의 형상도 인류와 같을 거라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외계인의 모습을 추론했을 때 입장이 두 가지가 있다. 외계인이 인류와 비슷한 모습이다. 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라는 입장이다. 적합한 모습으로 진화했기에 인류와 비슷하다거나 인류와 다른 환경에 있기에 그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스틸리아코스를 통해서 인류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화한 문명을 심령 차원에 있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외계인 인터뷰에 외계인이 떠오른다. 미국에서 외계인을 생포해서 인터뷰를 했다. 외계인에 따르면 자신들이 심령체고 지금 육신은 옷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지구는 감옥이라는 말도 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의 구성원을 육신에 가두고 죽음과 환생의 굴레에 가둬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외계인의 포로이고 지구는 감옥이라는 말이 된다. 여러 이야기가 있다. 모두 육체를 벗어나면 인간이 상위의 존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본다면 인류와 외계의 생명은 본질이 심령체이고 서로 이어져 있다. 마이클 뉴턴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심령체가 우주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수련을 하려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에서 환생한다. 우주의 생명이 모두 영혼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 과학으로는 심령체의 세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언젠가 인류보다 진보된 외계 문명과 교류한다면 실마리를 얻지 않을까. 어쩌면 인류의 다음 진화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심령체가 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육체는 하나의 옷처럼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미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곳을 사후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상상력을 발휘해본다.